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7,972불에서 18,000불대를 넘나들면서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펌핑 후 횡보를 하고 있으니 다음은 알트코인들 차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펌핑이 오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특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벌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의 행적을 쫓아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밑에가 이더리움, 위에가 라이트코인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라이트코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과 함께 기세가 한풀 꺾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82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들어야만, 그러니까 그 위를 뚫고 올라가야만 500불대를 넘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482불대를 뚫지 못하게 된다면 420불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2.0 펌핑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2.0 출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일본의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아니에요. 민간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인데, 실제 사용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자화폐와도 교환이 된다, 즉 암호화폐와도 거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기업,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까지 한데로 똘똘 뭉쳐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소식은 큐텀에 관한 소식입니다. 퀀텀에 관한 소식인데, 미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금요일 퀀텀의 디파이가 출시되게 됩니다. 퀀텀은 QE 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출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토대로 디파이 관련된 앱이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퀀텀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같이 이 퀀텀 외에도 QRC20라는 토큰들이 함께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마다 출시하고 있는 디파이 상품들, 디파이 시장에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살아남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정보입니다. 밸류 디파이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 협회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거래 플랫폼 산업의 표준을 정하고 각국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가속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QCP 캐피탈, 이들은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데요.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한 비트코인 공급 감소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장외거래 채널을 집중 단속해가지고 그들의 주요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의 현금화, 즉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암호화폐 양이 적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중국 당국이 이 최근에 은행 계좌들을 동결하기 시작하면서 채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굴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중국 당국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일까요? 믿거나 말거나겠죠.
비트코인은 펀더멘탈 쪽으로 그리고 관련된 호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아닌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편 중국 공안에 창업자가 끌려가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OKX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거래소에 관련된 공지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는데요. 우리는 100%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중국 당국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자들을 압박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부자들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강력한 특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조만간에 SEC 의장 자리를 내려놓게 될 제이 클레이튼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결제 메커니즘과 가치 저장의 수단이며 이러한 결제 메커니즘은 미국 정부가 규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결제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규제를 하게 될 것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가진 결제 메커니즘의 우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죠? 이 SEC 의장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분은 괜찮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결제 메커니즘의 우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JP모건 소속의 분석가, 이름이 재밌죠? 니콜라우스 파니길 쪼글쪼글쪼글루,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이 패밀리 오피스 부호의 가문 자산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운용사들이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 대체품으로 여기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비트코인은 특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 희소성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금 시장 간의 시총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조금만 갉아먹을 수 있다면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들을 넘어서 금에게도 빨대를 꼽을 수 있을 것인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이 금에게도 통하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금도 좀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177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것인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고지를 앞두고 변동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 제가 전에 다뤘었던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바이비트의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2017년과 비스무리하긴 한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제도적 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번 상승장은 다르다. 임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목에서 봤듯이 똑같습니다. 6,5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 분석가 라케드 우페드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10월달부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해 왔으므로 이제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 휴식은 2만 달러 돌파를 하기 전에 긍정적인 조정이 될 수 있다. 16,500달러에서 18,5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최근 상승으로부터 0.382 정도 되는 자리 가격은 17,000불대 초반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근방까지 조정을 받게 되고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초반 혹은 16,4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죠, 센티멘트 같은 경우도 중기적 트레이딩 수익에 관련된 차트를 공유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25%에서 35% 선에 조정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타이밍을 재기에는 약간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석가들이 곧바로 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콜 가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들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파생 상품의 활동을 측정하는 수치인 거래소와 거래 비율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조정받기 전에 한 번 더 쏠 수 있다, 한 방 더 쏜 다음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요.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나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불 플래그가 나왔고 상승하려는 듯이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태인데, 여기서 19,700달러까지 한 번 더 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18,300불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 밑에서 어물쩡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방 더 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로 이렇게 의견들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방 더 쏠 것이다, 아니면은 쏘지 않고 조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18,300불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었던 비트코인이 그 강세를 약간 수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크게 쏘고 조정기간을 거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94포인트, 어마어마한 극단적 탐욕에 다다라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비트코인이 14,000불대를 기록했을 때는 이 포인트가 95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 그 후에 3,000달러 하락이 있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있었다,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과 물 마시기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